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붕괴에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큽니다. 이대로라면 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큰데요.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출퇴근길에는 미끄러운 도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달서천로 대구서부소방서에서 열병합 발전소 방향 대구서부소방서 교차로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 기세터널 입구에서 속도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반대 방향은 원활합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북비산로 평리내거리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방향 서대구역 내거리에서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구암로 북구구민운동장 양방향은 서행하고 있고 동덕로 동인내거리에서 종강내거리 방향 동인지구대 교차로 지난 지점 3차로에서 크레인 차량 동원에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미리 차선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졌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대구 포항은 6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상지에는 5에서 20mm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맡을 SPC, 즉 특수목적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대구시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이런 의사를 밝힌 건데요. 대구시가 지난해 9월 참여를 요청한 지 5달 만입니다. 대구시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은행이 사업 참여는 대형 호재로 보이는데요. 신뢰도 높은 국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들고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SPC 구성에 속도가 붙고 참여할 민간기업 모집에도 큰 힘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은 시중은행 여러 곳에서 자금을 모아서 조달할 때보다도 이 대규모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투자금 규모에 대한 얘기는 나왔습니까? 이 규모나 방법 등은 SPC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자본금 최대 5천억 원 규모로 SPC를 구성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이 자본금은 신공항 부지 매입 비용 4,800억 원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산업은행 체급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강 회장은 다만 SPC 참여 조건으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 출자자 구성이라는 대전제를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참을 기대하는 걸로 풀이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LH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핵심 과제가 되겠어요. 예, 산업은행에 이어서 LH가 SPC에 참여할 경우 대규모 건설 사업의 전문성이나 안전성도 확보됩니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공항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그리고 대구교통공사 등 4개 공기업에 더해서 LH까지 참여하면 현재 특별법이 규정하는 공기업 지분율 50%를 채우면서 공공부문 출자는 완성 단계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네, 장밋빛 전망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신공항 건설 사업 빠른 추진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 게 아직까지 바닥을 제대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지역 주택 경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최대인 만여 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서 대구 곳곳에서 앞서 집을 분양받은 사람과 추후 할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요즘 할인 분양을 하는 곳이 꽤 있다면서요. 예, 많게는 9천만 원씩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단지는 3년 전에 최초 분양 이후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고 최대 9천만 원 할인 분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입구와 발코니에는 분양가를 깎아준 사업 시행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고 할인 분양 가구의 입주를 막겠다는 취지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배 부과, 주차요금 50배 적용 등 엄포를 놓고 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실제로 입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분위기는 좀 험악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달 초부터는 기존 입주민 반발에 따라서 할인 분양이 잠정 중단됐는데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구 시내 곳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분양을 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은 입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분양 승인 조건으로 할인 분양 시에 기존 분양자에게도 이걸 소급 적용하는 안심보장제라는 제도를 권유하는 방법, 또 기존 수분양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 절차에 대한 지침이라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대구의 미분양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청소년이 대중교통 무상 이용과 월 10,000원짜리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상 대중교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13,000여 명이 서명을 확보해 대구 시의회에 제출하면 통상적인 조례 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들은 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을 줄이고 도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탁월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요금은 오르고 이용 편의성은 떨어지는 대중교통의 위기 속에서 파격적 지원이 있어야 승용차 이용률을 낮출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시도기도 합니다. 네, 이게 결국 비용의 문제겠죠. 예, 청소년 무상교통과 월 10,000원짜리 정액권에 드는 예산은 2,34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대구시가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에 주는 재정지원금이 절반 수준이라는 게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측의 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이 없이 지자체의 힘만으로 시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예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구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구시 무상교통 추진운동본부는 다음 달 초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무상교통 및 월 10,000원짜리 프리패스 도입을 담은 주민조례 제정운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성보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되었고 현재 교직 경력 1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미술 동아리 락서 꾸러미를 맡고 있습니다. 한자 즐거울 락, 책 서자를 써서 동아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림들을 모아 달력이나 엽서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다가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학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보안대체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장면이나 보행 로봇으로 재활을 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독자들이 특수학교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이 그림책을 만들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정말 저에게 보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은 잠재력을 펼쳐낼 수 있고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로의 진로랑 잘 연결이 된다면 아이들이 재능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이 알려질수록 아이들이 넓은 세상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변화를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혁 기자, 뉴스민 현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대 증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역 병원들의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수련병원 등 이제 지역의 10개 주요 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가 한 81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명 중 9명, 그러니까 한 90% 정도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지금 네. 일단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비중이 한 30-40%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외래 환자는 좀 전담을 하진 않지만 수술이나 당직 등 이런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직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에 영향이 많은 거죠. 당장은 전문의 등이 이제 인력으로 좀 공백을 메울 수는 있지만 사태가 이제 길어지면 의료 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지역의 이 상급 종합병원이죠. 경북대병원 본원 같은 경우에는 이 매주 수목요일 외과 진료, 또 주말과 공휴일엔 이 외상성 뇌출혈을 제외한 뇌출혈 환자를 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남대병원 응급실 역시 어제부터 중환자만 진료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계명대 성서동산병원은 이 수술방을 기존 60% 규모로 이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가톨릭대병원과 파티마병원 역시 이 병원에 다니고 있는 추적 관찰 환자 이외에 임산부는 또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번 사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이 응급실을 포함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특히 수술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지역의 의과대학 학생들도 4개 대학의 95% 정도 학생이 휴학계를 또 낸 상황이거든요. 이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반발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현재 대치 중인데, 이 각 의과대학별로 이 개학 시기를 좀 늦추는 것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은 보니까 새로운 환자는 안 받겠다 뭐 이렇게 가고 네. 있는 것 같고, 의대생들까지도 이렇게 파업 아닌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참 걱정이 큰데, 대한전공협의회의 입장이 좀 강경해 보입니다. 일단 그들의 요구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를 향해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좀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들은 의대 2,000명 증원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4대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4대 정책에는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과학적인 의사수급 체계를 추계를 위해서 좀 기구를 설치하고 이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의료계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책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부가 의대 정원 정책 발표한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이 표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장문을 보면 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등 이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해서 이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이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 발동했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은 이 의료법 제59조에 나와 있는 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거였거든요. 때문에 전공의 협회가 주장한 요구 중에 업무 개시 명령을 삭제하고 이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금지 조항 을 좀 준수해달라, 이런 요구도 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되게 하지 말라는 맞습니다. 건데, 전공의들은 또 기본권을 지금 침해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게 최소한인 거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정부 의료계가 처음으로 TV 토론도 했잖아요. 네,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 또 의료계가 네. 20일 첫 TV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역시 좀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쪽은 의사수가 부족해서 이 배분 문제를 좀 악화한다, 네. 이렇게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이제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서 의사수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하면서 의료계획이 좀 불가피하다는 걸 설명해 오긴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중증 의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료계획에 좀 동참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 TV 토론을 보니까 지역과 필수 의료 분계에는 이 양쪽 모두 입장이
같았거든요. 공감대가 있죠. 네. 다만 이걸 보면서 그동안 정부가 의협과 28번이나 만나서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 협의 과정에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없었는지 이 양쪽 모두 이 부분을 공개한다면 국민들이 어느 쪽이든 좀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아쉬움이네요. 네. 일단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모두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를 증원시켜야 된다라는 여론도 좀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명분과 여론이 있는데도 의협이 요거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료계 뭐 증원 반대 측은 이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을 보는 시각차가 이제 정부와 다릅니다. 출생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가 더 늘게 되고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이 경쟁력 개발기구 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좀 급선무가 아니라 이 환자와 의사 재배분 문제가 좀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증원만 하고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이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고 피부과만 늘어난다. 성형외과 이런 것들만. 이게 좀 선호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네. 뭐 그렇지만 일단 인력을 좀 늘려야 이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 갈 인력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의료와 공공 의료 분야로 의사가 우선적으로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이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도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하긴 했는데 현장에서는 좀 구체적이지 않다. 이 체감이 안 된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법률안을 보면 이 공공의대 설립 방안,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수가 정상화와 같은 내용은 좀 빠져 있거든요.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주요 양당 모두 여야 모두 의대 정원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다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뭐랄까 지역 의료와 공공 의료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일본의 사례를 좀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 의대 정원에 따른 큰 마찰이 없었거든요. 일본 경우를 보면요, 2000년대 중반부터 43,000여 명 가량의 이제 의사를 증원하면서 지역 정원제라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지방 거주한 이제 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역 의대에 진학하고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9년 이상 근무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료 지원이나 좀 환자 수가 부족하고 낮은 의료 수가 등의 문제로 이 지역 의료 체계 자체가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제시를 했는데 의료계가 싸늘한 이유, 쟁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보면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좀 보상을 늘리겠다. 그리고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난이도와 뭐 시급성, 대기 시간, 지역 격차 등 상대가치 점수를 더 높여서 수가를 올리겠다는 건데,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진찰 행위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게 좀 시급한데 이 정부안은 입원 수가 중심이라서 이 소아과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보면 이 성인 진료를 보는 것보다 시간이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근데 한 번 진료한 수가는 똑같이 가게 되는데 이게 입원 중심이면 이 분야에 더 갈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이 의료계의 반응입니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료하겠다는 걸 일부 제한하겠다는 것도 좀 쟁점인데요. 정부는 도수치료나 미용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 시장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게 필수 의료 공백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비급여 진료를 제한할 경우에는 의사들이 받는 수익이 오히려 줄면서 환자들이 받게 될 서비스와 질도 떨어질 거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의료계 어떻게든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데요. 이거 해결책이 나올까요? 네, 전공의와 정부 모두 장기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의사분들과 정부에 또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들도 아파야 하고요. 의사가 아프면 세상이 또 아플 수 있다.
네,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현재로서는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이제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이게 결국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를 좀 잠정적으로 봉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이제 강대강 대치에서 한 발 물러서서요. 네. 이 과정에서 증원 규모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태가 터지고 지인들하고 우스개로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뭐 아프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아플 권리를 빼앗지 말자로 해보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오늘은 의료계와 정부계의 갈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재배 시범 사업을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천혜향과 레몬이 올해 처음으로 수확이 됐대요. 서유리 리포터와 이 소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최근 몇 주도 봄날처럼 날이 포근했다가 다시 비가 내리면서 추워졌다가 네,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기후 온난화로 사과 산지가 북상하면서 사과의 고장 대구는 옛말이 돼버렸죠. 하지만 이런 기후 변화로 이제는 대구에서 망감류를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구 숙청동에 있는 농가에서 올해 천혜향과 레몬 첫 수확 이뤄졌는데요. 배지선 농장주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여기 20년 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짓고 저희 아버지가 여기 완숙 토마토를 원래 키우던 곳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 노후되고 적당한 작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시범 사업을 제안을 해주셔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확이라서 처음은 되게 많이 달린 줄 알고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은 아니고요. 그래도 천혜향은 한 1톤 정도, 레몬 한 0.5톤 요 정도 수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천혜향이 제주도에서나 크는 거지 않을까? 특히 레몬은 다 수입산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아했는데요. 대구가 과수농업에 굉장히 최적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땅도 너무 좋고 태양광도 너무 좋고요. 1년에 흐린 날이 별로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천혜의 자연환경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 농부라서 많은 걸 못했어요. 우여곡절 속에 키웠는데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열대 작물 지금 기후온난화 대응하는 이런 시범 사업이 계속 확대돼서 다른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네, 기후변화도 잦고 또 잘 모르는 작물이라 어려움 많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아열대 작물을 심을 때는 한 달 내내 비가 내려서 작물이 물에 잠기기도 하는 등 자충우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올해 맛있는 과일이 연그렀고 또 시범 운영한 과일 따기 체험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체험객의 이야기와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이번에 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 한 잔 해드릴 테니까 맛 한번 보시고 가세요. 너무 좋죠. 벌써 반으로만 갈랐는데도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네, 레몬은 너무 좋아요. 제가 묘목 받을 때부터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작업할 때마다 힐링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복계에 사는 최정희입니다. 여기에 오면은 망감류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하우스에 들어가서 천혜향이랑 레몬 직접 따봤는데 아주 재밌었고요. 천혜향은 제주도에서 선물을 받은 것보다 훨씬 당도도 높고 새콤달콤 아주 맛있었어요. 레몬을 딸 때 잎 사이에 가시가 긴 게 한 3, 4cm 정도 있는데 그게 가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딸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따면 재밌어요. 여기 수확하는 재미도 있고 과일도 맛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와서 또 해보고 싶어요. 아우 재밌다고 입을 모으시는데 아이들도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에이드까지 또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선생님들도 1, 2월에 야외 체험 장소로 안성맞춤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반응에 힘입어서 다음 수학 때도 교육형 체험 농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의 안정재 농촌지도사에게 아열대 소득과수 재배 사업 이야기 들어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가수 재배 시범 사업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지역의 재배가 가능한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새 소득원으로 발굴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구는 제주도에 비해 일조량이 12.6%가 더 많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의 특성으로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또 제주의 화산해토보다 토양의 성질이 우수해 감귤의 산미가 낮고 당도가 월등히 높아 높은 판매 가격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관내에는 1.6헥타르 6농가가 감귤, 한라봉, 천혜향, 레몬 등의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천혜향 레몬을 재배하고 있는 지금 농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3년 반 만에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관내에 있어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작물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장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4년인 올해에도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가수 육성 시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온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이 높은 농가를 육성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변화한 기후에 맞는 작물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경쟁력 있는 과일 생산하는 농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서일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저녁까지 비나 눈이 내립니다. 안동, 문경,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렸고요.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대구는 오늘 낮 기온 5도로 다소 춥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설특보가 내린 경북 북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려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눈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아침에 광장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